혹시 어젯밤에도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셨나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4시. 이런 날들이 반복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과 마음 전체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유명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잠 못 드는 밤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7세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개월 전부터 잠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평소보다 훨씬 우울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상처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예민해졌다고 했지만 김 씨 본인도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62세 이상 성인 17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평소 잠을 잘 자는 분들이었고 다른 그룹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두 그룹 모두에게 동일한 염증 유발 물질을 소량 주사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이 감기나 상처와 같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잠을 못 자는 그룹에서는 우울감이 평소보다 3배 이상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절망감까지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잠을 잘 자는 그룹에서는 이런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우울감이 7시간 이상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연구를 주도한 마이클 어윈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염증 반응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몸의 작은 변화가 마음의 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김모 씨의 경험이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잠 못 드는 밤들이 쌓여서 몸과 마음이 모두 예민해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입니다. 8시간을 누워 있어도 얕은 잠만 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박모 씨는 매일 밤 9시간씩 잠자리에 누웠지만 계속 피곤함을 호소했습니다. 수면 검사를 받아보니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은 고작 3시간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6시간은 얕은 잠을 자거나 중간중간 깨어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박 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바꾼 결과 6개월 만에 깊은 잠의 비율을 2배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컨디션이 크게 개선되었고 작은 질병에도 예전처럼 우울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 환경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드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적정 온도는 19도에서 23도 사이입니다.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이 온도를 유지하도록 신경 써주세요. 빛 차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빛을 감지하면 각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가로등이나 전자기기의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 역시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완전한 정적보다는 일정한 백색 소음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선풍기 소리나 공기청정기 소리 같은 것들이 좋은 예입니다. 너무 조용하면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구류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모두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개인의 체형과 선호도에 맞는 적당한 탄성의 매트리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베개 높이도 목과 어깨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세요. 다음으로 일상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는 주말에도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일정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65세 이모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평일에는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났지만 주말에는 밤 12시에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불규칙한 패턴 때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시작한 후 전체적인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 일찍 자는 것이 어색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루틴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복식호흡, 명상 등이 좋습니다. 특히 복식호흡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10번 정도 반복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 잠들기 쉬워집니다. 음식 섭취 시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잠들기 어렵지만 너무 배부른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살짝 출출할 때는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을 소량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호두나 바나나, 따뜻한 우유 한 컵 정도가 좋습니다. 조명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들기 1~2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 대신 따뜻한 노란색 조명을 사용하세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각성 효과가 있어 수면을 방해하므로 가급적 사용을 피하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사용하세요. 이제 생활 습관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인 섭취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차, 콜라 등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저녁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새도록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최모 씨는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셨는데 이를 끊은 후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식후 커피 없이는 졸려서 견디기 어려웠지만 2주 정도 지나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도 수면에 해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성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결과 자주 깨거나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담배의 니코틴 역시 각성 효과가 있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흡연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향기요법도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 향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침실에 디퓨저나 향초를 두거나 베개에 몇 방울 뿌려보세요. 단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므로 은은한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 3에서 5회 하루 35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적당히 피로해져서 깊은 잠에 들기 쉬워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땀이 날 정도의 격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격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를 일으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68세 정모 씨는 매일 저녁 8시에 헬스장에서 운동했는데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운동 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긴 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낮잠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년층에게 낮잠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자야 합니다. 낮잠은 25에서 35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되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잠도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낮잠은 생체 리듬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세 한모 씨는 점심 식사 후 매일 오후 1시 30분에 25분씩 낮잠을 잤습니다. 처음에는 알람을 맞춰두고 잤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자연스럽게 25분 만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낮잠 덕분에 밤잠의 질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수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중년층이 겪는 스트레스는 다양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사회적 역할 변화 등이 모두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일기 쓰기입니다. 잠들기 전 하루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걱정거리나 해결해야 할 일들을 종이에 적어두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도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동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3세 서모 씨는 남편을 잃은 후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갖 걱정과 슬픔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상담사의 권유로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쓸 내용이 없어서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이웃과 나눈 인사, 건강한 하루를 보낸 것 등이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오게 되었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수면을 돕습니다. 칠면조, 닭고기, 달걀, 치즈,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 아몬드, 호박씨, 다크 초콜릿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수면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타트 체리가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 등은 소화에 부담을 주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주 이상 불면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콧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경우, 다리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져서 잠들기 어려운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한 경우 등입니다. 74세 조모 씨는 평생 코를 골았지만 최근 들어 더욱 심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호흡이 멈추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수면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수면제는 단기간 사용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중년층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면제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충분히 시도해 보시고 의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이 있으면 훨씬 빨리 개선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 수면 환경을 함께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수면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침실 온도, 조명, 취침 시간 등을 함께 조절해 보세요. 자녀들도 부모님의 수면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특히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설정을 해드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69세 김모 씨는 딸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의 수면 모드를 설정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어두워지고 알림음도 꺼지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수면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잠든 시간, 깬 시간, 수면의 질 꿈을 꾸었는지, 낮에 피곤했는지 등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1에서 2주 정도 기록하면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요인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수면을 측정해주는 다양한 기기들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수면 측정 앱 등을 활용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수치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느끼는 컨디션입니다. 계절별 수면 관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직접 바람이 몸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온도는 26에서 28도 정도로 설정하세요. 너무 차갑게 하면 오히려 잠을 깰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건조함과 추위가 문제가 됩니다. 가습기를 사용해서 적정 습도 40-60%를 유지하고 난방은 너무 뜨겁지 않게 설정하세요. 또한 겨울에는 일조량이 부족해서 우울감이 생기기 쉬운데 이것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필요하다면 광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수면 습관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2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노력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단순히 피곤함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우울감까지 키울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면 환경 개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등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잠은 좋은 건강의 시작이고 좋은 건강은 행복한 노년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침실 온도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행복한 노년을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여러분만의 수면 개선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른 시청자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좋은 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깊은 잠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누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